안녕하세요. 센티널원의 박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모바일 시큐리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MDM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모바일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솔루션을 이제 MDM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센티널원에서 소개드릴 제품은 MTD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모바일 트렛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모바일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핸드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을 이 트렛을 막아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제품은 그 MDM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MTD라고 해서 모바일의 트렛을 막는, 트렛의 프리벤션하는, 트렛을 차단하고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기능에 포커스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데모 동영상도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데모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지금 마이크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시죠? 잘 안 되시거나 뭐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MTD의 이제 필요성, 모바일 트렛 디펜스의 이제 필요성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거의 뭐 꼬마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모바일로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뭐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집에서 PC로만 하고 모바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저 5G 환경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업무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제로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외부 나오게 되면은 이 랩탑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메일을 체크한다거나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슬랙이라든가 각종 회사 애플리케이션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은 저희 업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공격 악성 코드들을 모바일 전용으로 해서 내놓고 있고요. 모바일이 이런 다양한 경로로부터 악성 코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연예인들이 핸드폰으로 자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비밀번호나 이런 걸 유추해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 유명 연예인의 은밀한 사진이 유출되는 적도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뭐 몸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야한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유도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개인 신상 정보를 뺏어갖고 역으로 또 돈을 협박한다거나 이런 악성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환경이 더 이상 동떨어진 업무 환경과 동떨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악성 코드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정말 최근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 본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보안 연구소에서 자료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눅스라든가 IoT 장비보다 모바일의 묘한 위협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계정 정보가 탈취되게 되면 최근에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자동으로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이게 전부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누구든지 다 PC나 이런 걸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굉장히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라든가 은밀한 정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정보가 탈취되게 되면 굉장히 큰 보안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저희 이제 싱글러리티 모바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싱글러리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는 모든 제품을 싱글러리티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콘솔은 하나가 있고요. 이 콘솔에 모두 다 붙여가지고 단일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 동일하지만 들어가 있는 라이센스 레벨에 따라서 기능만 나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싱글러리티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현재 그 저희 모바일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콘솔이 있고 콘솔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에이전트에서 콘솔로 리포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시그너처 방식이 아닙니다. 시그너처는 뭐 말 그대로 죽은 기술이고요. 동일한 악성 코드 샘플이 있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동일한 샘플이 있는지만 찾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코드가 초당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시그너처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그너처가 아니고 행위 기반으로 PC에서 쓰는 기술을 그대로 모바일에도 적용을 해서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가 돌아가는 행위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행위 기반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너처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처로 있는 것만 잡고 시그너처에 없는 것들은 바이패스가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가 오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그너처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문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20살 성인이 돼서 지문을 찍어야지만 이 지문이 발견되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듯이 오늘 새롭게 나온 악성 코드나 새로 태어난 아기는 지문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범죄를 지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지문 기반으로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그너처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그너처가 아니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악성행위면 범죄 행위면 그걸 기반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바일도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피싱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피싱은 뭐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버시하고 낚시를 의미하는 피싱의 합성어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낚시하는 것처럼 미끼를 던져가지고 미끼를 물면 바로 이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계정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훔쳐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자라든가 아니면 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URL이 날라오게 되거든요. 이걸 잘못 눌렀을 때 정상 URL을 생각하고 눌렀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해커가 만든 악성 페이지에서 거기서 비밀번호나 계정 정보를 넣게 되면은 탈취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약간 허술했는데 요즘은 실제로 google.com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글 웹사이트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NS 변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는 구글이라고 쳤지만 DNS에서 엉뚱한 IP를 알려줘서 해커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악성 코드를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URL 웹에서 들어오는 그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 피싱과 관련된 URL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MDM 밴드와 모두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악성 코드로 탐지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MDM에 연결을 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못 쓰게 한다거나 악성 코드로 의심스러운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그러면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는 걸 사전에 이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핸드폰에서 특정 IP로 못 나가게 한다거나 MDM과 연동을 해가지고 방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 모바일 제품은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현재 모바일 제품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페리얼이라고 해서 진페리얼 OEM을 줘서 진페리얼 콘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올 하반기가 되면 저희 콘솔로 이제 통합이 돼서 저희 고객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콘솔에 PC나 모바일이나 서버나 모든 걸 다 하나의 콘솔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하반기부터 이제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유출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핸드폰 안에 들어있거든요.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면 중국으로 저도 여자 기사에서 봤었는데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면 이거 택시 기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팔아버리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 정보를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핸드폰을 내가 분실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핸드폰을 쓰지 못하도록 락다운을 시키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멸시키게 하는 거죠.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남의 손에 제 핸드폰이 넘어가더라도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하드웨어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자산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iOS, 애플의 iOS나 안드로이드, 저희가 크롬 OS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현재 네 가지 형태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이저 모바일 밴더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뭐 당연히 지원되고요. 설치한 화면이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예, 저도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뭐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까지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마켓에서 웹 앱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된 받으신 다음에 만약 이 제품 꼭 쓰고 사용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저희 파트너 쪽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용하실 수 있는 QR 코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QR 코드로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는 이미 해놓으시고 저희 QR 코드를 보내드리면 QR로 딱 인증만 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이네이블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제품의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2달 정도 써서 설치해서 사용해 봤었고요. 뭐 저 다양하게 악성 코드 같은 것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요. 또 원하시는 것도 바로 삭제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테스트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항상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 차단 다 가능하고요. 비정상적인 행위 기반의 탐지도 가능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이런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식별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해외에서 원하지 않은 보안 기능을 썼다거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 탈옥이라고 하죠. 제이브레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는 기능을 막는다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애플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기능을 디서블하는 경우에는 PC를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PC와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모니터링 한다거나 시스템을 변조했을 때 이걸 탐지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PC 내에서 모바일 내에서 발생했을 때 이걸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만약에 MDM까지 갖고 계시면 MDM의 정책하고 연동을 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고 원하시는 정책을 또 모바일에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솔에 정보를 이제 보고하고 사용자들은 콘솔에서 이런 PC 제가 자꾸 PC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바일 쪽의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M이 있건 없건 다 저희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제품은 모바일 트레트 디펜스라고 해서 MTD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의 관리 측면이 아니라 공격에 관련된 모바일 공격을 탐지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공격이라든가 비악성 앱이라든가 아주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연결을 했다거나 로그라고 해가지고 로그 와이파이라고 하죠. 이건 말고는 로그가 이제 악당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해커가 만들어 놓은 공개용 와이파이라 이런 것들 접속했을 때 이걸 막아주게 한다거나 또 SSL 관련된 그 공격 기술들을 탐지한다거나 이거 보안에 관련된 악성 코드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으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이것만 저희 제품만 사시면 악성 코드만 막는 기능은 전부 다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DM과 상관없이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고요. 만약 MDM을 갖고 계시면 MDM과 연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튠이라든가 VM웨어의 원이라는 제품이라든가 블랙베리 아니면 모바일 아이언 다양한 현재 나와 있는 메이저 MDM과 전부 다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걸 쓰셨을 때는 뭐 강제적으로 핀 코드를 제공을 해서 핀 코드를 한번 투팩터 인증을 해가지고 핀 코드가 들어왔을 때만 동작하게 한다거나 또 디바이스에 설치된 인벤토리를 긁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라든가 뭐 탈옥을 했을 때는 쓰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관리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MDM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희 제품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터 어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그 전 세계 여기는 비영리 단체고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마이터 어택이라고 해서 어떤 해커들이 하는 공격 기법들을 분석해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하는 공격 단계를 14단계로 나눠놨거든요. 최초 이니셜 접근 단계, 그다음에 뭐 정찰 단계 이런 식으로 14단계로 나눠놓고 이 단계마다 해커들이 어떤 기법을 써서 공격을 한다. 세부 사항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MDM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트에서 정의한 이런 해커들의 공격 기법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MDM에서는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MDM에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센트럴을 보시면 거의 모든 전 단계, 뒤쪽에 몇 단계를 제외한 모든 전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현재 나와 있는 제품 모바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마이리지 커버리, 마이터텍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터텍에서 지정한 다양한 그 단계마다 공격 기법들을 전부 다 이제 방어가 가능한 형태로 제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모바일의 이제 주요 기능이고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 배포가 굉장히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MDM이 있으시면 그냥 MDM을 통해서 쉽게 에이전트를 사용자의 어떠한 그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에이전트 제품을 손쉽게 배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단일 콘솔로 하나의 콘솔로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GDPR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안인데요. GDPR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강점이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유저 컨텐츠나 메시지에 대한 수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안에 관련된 것만 보고 차단하는 기능만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앱 인벤토리 수집이라든가 SSID 같이 개인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기능에서는 그런 걸 타치하지 않도록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를 이렇게 깔고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장비 관점에서 네트워크 관점, 앱 관점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이렇게 화면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면 어떤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보안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콘솔 화면이고요. 콘솔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 이런 형태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얼라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북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디바이스인데 크롬북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가시성 관점에서 다양한 위협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보안에 위협된 행위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점으로 해서 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게 리스크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 주는 거죠. 제가 공항 같은 데 가서 와이파이를 붙였는데 이 와이파이가 우리 센트럴 에이전트가 분석해 봤더니 이건 악성 와이파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가 리스크 하이라고 해서 이제 뜨게 되고요. 카페에 갔는데 이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는 보호 안 됐지만 카페에서 제공하는 거다 하면 이건 위험도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디엄이나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도 기반으로 어떤 행위나 설치된 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크롬 익스텐션 기반으로 어차피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게 되면 그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위험 요소들을 리스크 점수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응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도 가능하고요. 특정 URL, 악성 URL이라든가 아니면 피싱이 들어오는 비정상적 URL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단일 콘솔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진페리엄이라고 해서 저희 에이전트 자체를 진페리엄의 OEM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페리엄에서 콘솔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진페리엄에서 저희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이런 콘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티널 콘솔도 현재 두 개의 콘솔로 이렇게 나뉘어서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저희 자체 콘솔로 두 개가 이제 통합된 콘솔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저희 단일 콘솔로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기능들을 저희 콘솔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지금 만약에 이제 진페리엄 콘솔에 올리는 형태로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현재 사용하시는 저희 콘솔로 이관 작업을 할 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상으로 다 어떤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데모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해커가 만드는 이제 악성 툴이고요. 악성 툴을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의 PC입니다. 사용자의 모바일 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커가 이제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사용자가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해커가 만들어놓은 칼리 리눅스로 만들어놓은 이 환경에서 정상적인 와이파이처럼 보이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탐지하게 되고 차단하는 그런 형상들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최초에 이제 와이파이를 붙게 되고 오픈 와이파이를 이제 접속을 하게 되죠. 여기에 해커가 만들어놓은 미리 칼리에서 만들어놓은 악성 와이파이입니다. 여기에 접속하게 되면 URL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게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알려주죠. 로그 와이파이라고 해서 로그가 아까 악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에 붙었다는 걸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암호화되거나 이런 거 쓰지 않기 때문에 매니미들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공격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핸드폰을 쓰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고닷컴이라는 진짜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해커가 이걸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위조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DNS만 바꾸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공개 와이파이에 붙어서 DNS도 해커가 만든 DNS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고닷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짜 고닷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해커가 LG전자의 핸드폰이라는 걸 확인하고 쿠폰 같은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게 이거 무료 쿠폰이네 하고 이제 되게 좋다 하고 이 쿠폰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격자의 악성 코드로 보시면 잘 보시면 이건 해커가 일부러 이건 해코딩 URL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제 IP로 보이게 한 거죠.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라는 거죠. 이걸 다운로드하는 순간에 저희는 아까 저희 에이전트에서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걸 탐지를 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서티피킷을 깔려고 했더니 보면 이거는 인톨 스캔을 하게 되죠. 패키지에 인스톨할 때 이걸 스캔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악의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저희 에이전트가 없다면 고닷컴에서 정상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버리기에는 이건 100% 악성 코드거든요. 그러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서 다양한 악성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희 센트럴에서는 의심스러운 앱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제 경고를 띄워주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CNC 서버로 접속이 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은 이건 데모기 때문에 이제 차단 가능하지만 일부러 이제 접속을 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해커가 원하는 다양한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MP3를 업로드한다거나 사진을 가져온다거나 여기 보시면 뭐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 전부 다 가져오게 한다거나 모든 게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제 가져온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악성 코드를 막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로그 와이파이에 붙을 때 거기서 이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 와이파이로 붙어가지고 고닷컴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고닷컴이 아니고 IP로 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되고 나더라도 또 행위를 할 때 악성 행위를 다시 한번 차단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다 탐지했지만 돌아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악성 행위를 보고 악성이라는 걸 판단하고 바로 이제 악성으로 이제 탐지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인스톨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디바이스 세이프티, 네트워크 세이프티, 앱 세이프티 세 단계로 나눠서 악성 행위를 차단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사용자들이 물론 공개용 와이파이를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공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와이파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일일이 다 정확히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 에이전트에서 대신 수행을 해드리고 있고 보시는 저희 콘솔입니다. 현재 진페리면서 제공하는 콘솔이고요. 프로그램 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접속하면서 발생했던 행위들에 대한 이력들을 전부 다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건 뒤에 제가 자세히 좀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제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아까 그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만 이제 별도로 가져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링크 기반으로 피싱을 막았던 사례, 로그 와이파이 접속했던 사례, 그리고 사이드 로드 아까 애플리케이션 설치했던 사례 모든 일어났던 행위들이 전부 다 이제 탐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언세이프, 언시큐리티 와이파이에 붙었고 로그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고 내 애플리케이션 사이드로 됐고 그다음에 피싱 공격으로 의심되는 링크에 접속을 했던 사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던 핸드폰 내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까 서스피셔스 애드로이드 앱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마이터 이 앱이 마이터 기준에 어느 행위에 위배되는지를 마이터 혜택이 어떤 단계에 이제 위배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접속 단계, 퍼시스 단계, 그리고 크리덴셜 개념 훔치려고 시도했던 단계 이런 단계 모든 단계에 거쳐 위배되는 앱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앱을 깔았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앱을 깔았던 위치가 여기서 이제 앱을 깔았고 실제로 이 앱이 깔리는 상태에서 어떤 포트와 어떤 통신을 했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모바일 장비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에 있을 때 네트워크는 저희 거 말고 어떤 악성행위 말고 어떤 트래픽과 어떤 포트로 어떤 IP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다 로깅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아이온 제품과 연동해서 차단하는 화면입니다. 이게 물론 모바일 MDM이 없더라도 차단하고 막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바일 안이 있게 되면 이런 비정상적인 악성 프로세서가 있으면 이걸 사용자한테 얼럿을 날리고 디바이스에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으면 안드로이드에서는 무조건 뭐 와이파이를 끊으라든가 그 앱을 디서블 시키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MDM과 연동해서 MDM 기능을 통해서 이걸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MDM이 없다면 그 악성 프로세스에 대한 키를 시키고 삭제하는 것까지만 되지만 그 이후에 연구한 조치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없게 미티게이션 기능들은 이제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공격이면 이 핸드폰 기계를 잠글 필요가 있거든요. MDM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잠궈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까지 연동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쭉 보여드렸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데모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 탐지 기능이고요. 트랙과 관련해서 트랙에 발생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치되는 앱 기반으로 해서 앱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것만 설치하고 나머지 건 설치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설치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싱 정책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피싱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로 들어오는 그런 링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식별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들,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걸 메시지는 절대 못 갖고 오게 한다거나 SSID는 수집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화이트리스트 기능이라고 해서 요게 허용된 것만 딱 여기만 지정해 놓고 요것만 딱 하고 나머지 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핸드폰 내에서.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 싱콜이라고 해서 악성으로 판단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싱콜로 보내가지고 외부로 통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요거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의 관점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에 붙게 되니까 로그 악당 와이파이에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와이파이에 붙었을 때 이걸 이제 탐지를 해드리게 되고요. 이건 이제 정책을 넣어가지고 이런 와이파이는 무조건 연결 못하게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SSID가 있고 보안적으로 클리어한 와이파이만 붙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될 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에이전트에서 무조건 설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설치되는 관점에서 이걸 저희 스캐너를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너처 AI 기반의 정적 검사. 저희 제품을 뭐 사용해 보셨거나 표시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헤더 기반으로 검사하는 AI 기반의 정적 검사 엔진을 수행해서 악성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내부로 디텍션 되게 되면 이걸 탐지하고 얼럿을 띄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단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가 돌아갔을 때 이 행위를 보고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얘가 실행되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 기반으로 동적 검사를 수행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차단하게 되고요. 언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이 앱 자체가 핸드폰에서 이제 삭제가 되게 되고요. 이그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악성행위는 탐지했지만 계속 동작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정체가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이제 차단되게 탐지가 되면 와이파이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디스커넥트 와이파이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돌아갔던 행위들에 대해서 디바이스 관점에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앱 관점에서 세 단계로 모두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 모니터에 보면 이 프로세서가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남기게 되고 그 시점에 그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그 위치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포트로 뭐가 나갔는지 이런 네트워크 행위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로깅을 해놓게 됩니다. EDR 관점의 접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에이전트에 처음에 봤더니 디벨로퍼 옵션인 뭐 요거는 이제 놓는 거 보니까 디벨로퍼 옵션은 이네이블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벨로퍼 옵션을 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또 로그가 생성되고 취약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도 안전하지 않은 버전을 썼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 경고를 띄워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어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고 로그에 붙었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이후에 사이드 로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피싱 공격이라든가 공격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전부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하나를 열게 되면 뭐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거고 비정상적인 로그 와이파이에 붙었다는 AP에 접속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앱을 다운로드 받았고 이 앱이 사이트 로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마이트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계의 어떤 공격 기법에 의해서 이 앱이 동작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였고 그 밑에 이제 프로세서 이 앱이 악성 앱이 돌아갈 때 어떤 프로세서가 함께 동작했고 네트워크로 뭐가 통신했고 이런 정보들 전부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주변의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있던 네트워크 그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 현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악성 앱이 실제로 탐지됐을 때 네트워크에 어떤 게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포트가 통신했고 이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됐을 때 기존에 이제 MDM과 연동해가지고 이걸 이제 차단하는 기술이고요. MDM이 없게 되면 킬시키고 삭제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근데 MDM까지 있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DM에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더 강하게 이제 보안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뭐 디서블 한다거나 앱을 언인스톨 시킨다거나 해당 앱을 뭐 블락킹 시킨다거나 이런 기능들 아니면 블루투스 자체를 끈다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통신 모터를 끈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디바이스 액션까지는 저희 제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 MDM하고 미티게이션 이쪽 단계는 MDM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MDM의 액션을 보게 되면 뭐 파워 오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MDM에 있는 기능들을 MDM에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가져다가 연계해서 MDM과 연동해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다른 데모에서 요걸 이제 링크가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링크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피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링크는 위험하니까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악성 링크인 경우에는 얼렛을 띄우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고요. 고백을 누르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 해당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뭐 링크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게 피싱도 동일하게 상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링크가 발생했을 때 링크에 이거 마이터에서 세 가지 단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고요. 이때 어디에 위치 있었고 네트워크 상태에 어떤 게 있었고 이런 네트워크 상태의 상세 정보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보안 위험, 앱, OS 리스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OS 리스크는 사용하는 앱 버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른 취약점을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거고 앱 리스크는 설치된 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앱에서 이 설치된 앱이 어떤 위험한 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 거고요. 트렛은 전체적으로 PC 내에서 뭐
OS 버전이 낮고 뭐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요약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관점, 프로파일 관점, 그리고 앱을 분석, 앱은 전부 다 분석해서 앱별로 분석 리포트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MDM을 연동하는 화면이고요. MDM을 연동했을 때 에스컬레이션 시킬 수 있고 로컬에 어떤 안내 메시지를 보낼지 안내 메시지도 띄워드릴 수 있고요. 대응 방안,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한 리스판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삭제한다거나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이제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질문하신 것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단 눌스에서는 다 지원 가능하고요. 예, 아까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모리나 배터리 점유율은 제가 한 2달 정도 테스트했는데 뭐 이렇게 차이를 설치되기 전후에 차이를 거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원하시면 저희 제품 한번 설치해서 직접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2달 정도 썼었는데 뭐 갑자기 이걸 쓰면서 CPU나 메모리가 올라간다거나 배터리가 뭐 심하게 소모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의원님께서 핸드폰 분실 시 악의적인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요? 그리고 분실 시 원격 삭제 기능이 지원되는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격 삭제 기능은 사실 저희 제품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건 이제 구글이나 애플 쪽에 기능이 다 있거든요. 핸드폰 자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성 위협에 대한 차단과 방어하는 데 이제 포커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분실 시 이제 이걸 이제 원격 삭제 기능은 저희는 없는데 대신 이제 구글이나 그 핸드폰 제조사인 애플 쪽에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MDM이 있으시면 MDM에는 이런 기능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MDM과 연동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심시간 1시 만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저희 운영팀하고 해서 앞으로는 식사를 충분히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션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언제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트너나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요 에이전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핸드폰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다른 제품들도 오늘 소개드린 모바일 말고 다른 제품 서버나 PC, 맥, 뭐 다양한 리눅스 환경에 전부 다 저희 제품이 올라가는데 이쪽에 쓰는 제품들도 전부 다 무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테스트나 POC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웹비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